오늘은 좀 충격적인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주 상담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연을 올리게 된 것은 요즘 여성들이 유흥업을 하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자분이 이쁘고 괜찮고 대학도 잘 다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연애 기간도 길지 않고 연애 횟수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상담이 너무 많고요. 특히 20대, 30대 여성이 이런 상담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세한 내용은 유출할 수 없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여성인데 남자를 만난 횟수도 적고 또 기간도 왜 짧지? 그래서 계속 추궁하다 보니 그런 쪽에서 일한 경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여성들과 대화를 하고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 물론 사주에서도 가끔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쪽에서 일하는 여자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율을 계산했는데요. 10명 중에 4명이 그쪽에서 일하는 여성이더군요. 그 외에 3명은 결혼하거나 이미 애인과 결혼 예정인 여성들이고요. 1명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할 수 없는 여성,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명이 그나마 짝이 없어서 결혼할 수 있는 여성들이고요. 자, 그러면 남자들이 결혼 가능한 여자를 만나는 확률이 20%도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논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이고요. 남자들이 국내에서 결혼하려고 할 때 30%는 이미 애인이나 결혼한 여성, 10%는 사상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여성들, 실질적으로 이거는 퍼센트가 더 클 수 있을 거라 예측합니다. 그리고 30%는 유흥업 경험이 있는 여성들. 일단 사이언티스트 논문에도 남자 경험이 많은 여자는 불행하다라는 결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상태이고요. 이거는 유튜브나 과학 잡지에도 나온 이야기니까 거기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많은 한국 남자분들 웬만하면 그들에게 결혼이라는 구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자들은 경제적으로 불리해지면 다시 그쪽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에게 결혼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연이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이게 속이고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사설 탐정 업체에서도 실제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예비 신부인데 그 예비 신부 집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되었다. 예비 신랑이 발견하고 이상해서 의뢰를 맡겼던 거죠. 평소 찜찜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 예비 신부에게는 물어보지 않고 탐정 회사에 상담 전화를 주셨다. 저녁에 야근을 하게 될 때에는 여친과 연락이 어렵고 여자친구가 만취한 상태에서 과거에 스웨디시 업소 면접을 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이제 했다고 해요. 여자가 옷을 벗고 마사지해주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친의 집안 형편과 급여, 지출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종종 비싼 명품 브랜드 옷과 가방을 구매하는 점 의심이 들죠. 2년이나 만났지만 만난 기간에 비해 예비 신부의 상황에 대해 모르는 점이 많았다. 고민하던 의뢰인은 의뢰를 맡겨주셨고 결국 이제 들키게 돼서 여자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혼했다. 이런 이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대학교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돈을 더 벌려고 알바처럼 하는 경우는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자친구는 대학교 학생회를 같이 하면서 꽤 친했고요. 서로 과거 연애사도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졸업 후에 둘 다 연인이 없는 시점에 더 친해지게 되면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3달간은 무탈하게 연애 중인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이 있을 때 우연히 여친 핸드폰에 남자에게 온 카톡이 있었는데 내용이 땡땡아 보고 싶다 또 언제 오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제가 이게 뭐냐고 하면서 그 사람 이제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중년의 40, 50대의 아저씨였습니다. 여자친구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토킹바에서 일했었고 그 사람은 손님이었는데 응대를 하면서 카톡 아이디를 줬다고 하네요. 토킹바에서 일한 건 3년 전. 처음에는 대학 등록금 목적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방학이나 학기 중에 간간히 지금까지도 일했다고 하고요. 거기서는 가슴이 파이거나 짧은 치마, 노출 있는 옷을 입고 바에서 아버지 뻘 혹은 그 이상 나이대의 남자 손님들에게 양주를 팔면서 같이 술 마셔주고 수위 있는 대화를 해주며 말동무했다고 해요. 가끔은 이제 룸 안에 손님들이 있으면 들어가서 옆에 앉기도 했고요. 일하는 시간대 외에는 개인적인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해주면서 고객 관리하는 거죠.
보고 싶다고 표현하는 아저씨들에게 응대했습니다. 저는 그런 카톡을 본 거고요. 중요한 거는 저와 연애하면서도 6번 정도 거짓말을 하고 그곳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돈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손님도 꽤 있고 아이패드 등 고가의 선물을 해주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시급도 물론 훨씬 높고요. 저와 연애하기 전에 썸남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손님 중 한 명이 여자친구를 너무 좋다고 해서 2달 정도 연애하다가 제가 고백하니까 저와 만난 날 그 손님에게 이제 못 만나겠다고 하고 정리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배신감이 너무 커서 이별을 통보했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내가 알던 3년간 대학교 후배였던 모습과 토킹바에서 술 마셔주면서 아저씨들에게 말 걸어주고 웃어주는 그 모습이 매칭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이후 연락을 무시하다가 본인이 노력할 기회를 달라며 핸드폰 번호, 인스타, 카톡 아이디 전부 바꾸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거를 보고 저는 그래도 원래 알던 이미지를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현재까지 만나고 있지만 여자친구가 3년간 토킹바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문득문득 생각나 힘드네요.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학비를 벌려고 3년 동안 했는데 딱 끊고 앞으로 절대 안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버는 시급 자체가 크고 프리랜서 알바처럼 그때그때 시간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돈 벌기가 쉬워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자분들이 토킹바를 그냥 알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옛날에 블로그에서 봤던 건데 그 블로그를 쓰는 분이 고대 다니는 여학생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학교 근처에 있는 이런 토킹바에서 알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 손님들이 자기한테 좀 추근덕거리고 이제 대화를 하고 할 때 자기가 고대생이라고 말하면 그 아저씨들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를 좀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서 왜 이런 데서 알바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아예 그냥 대놓고 블로그에 쓰던 분이 있었거든요. 되게 옛날인데 저도 그때 좀 보고 충격을 받아서 기억이 나요. 남동생이 사귀는 여자 좀 이상해요. 막내 남동생이 30대 후반이고 S대 공대 나와서 박사 받고 지금은 정부 연구소에 있어요. 어릴 때는 수제 소리 듣고 자라서 집안의 희망이었는데 아무래도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고 학교 연구소만 있어서 여자도 사귈지 모르고 친구도 거의 없는 타입이고요. 결혼 때문에 온 집안이 지금 골칫덩어리입니다. 학벌 좋고 직장도 좋은데 얼마 전까지 여자를 한 번도 안 사귀어 봤어요. 그러니까 못쏠 이제 공대남인 거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여자를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연말쯤에 결혼할 계획이라고. 근데 문제는 이 여자 직업이 거의 백수라는 거예요. 나이는 30대 중반에 가족들은 호주로 이민 가고 서울 변두리 원룸에 혼자 산대요. 호주에서는 대학원까지 마치고 있다가 한국에 다시 와서 산다고 하는데 근데도 차는 BMW 몬다고 하네요. 가끔씩 통번역으로 생활비는 번다는데 제가 번역을 해봐서 그쪽 벌이를 좀 아는데 영어 번역으로 버는 건 힘들 텐데 어떻게 만났느냐고 물어보니까 페이스북에 어떤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의심이 가죠. 사진 보니까 미녀인 것 같던데요. 그런데 그런 미모가 사회성이 없는 제 동생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동생이 얼마 전에는 몇백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을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월급에 맞먹는 가격으로요. 아무래도 이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요? 화류계나 세컨드 아닌가도 의심돼요. 아니면 위자료 받은 이혼녀인가? 30대 중반인데 별다른 직업 없이 외제차 몰고 명품 좋아하고 가족이 부자면 모르겠는데 호주의 이민자는 부자도 아닐 텐데요. 제가 좀 편견이 있나요? 이게 누나 입장에서 당연히 의심이 가는데 이런 여자분들이랑 사귀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모쏠에 가까운 공대생, 연구직 이런 쪽이 많고 그 캡처로 돌아다니는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밤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낮에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결국은 IT 회사 다니는 공대생 이제 퐁퐁남을 잡아서 결혼하게 되었다.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고 판교, 분당 이쪽에서 난리라는 거 추천드려요. 여기 남자들 IT에 종사하는 사람 많아서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본 그런 쑥맥들 많아요. 그래서 평소 보던 손놈들에 비하면 다루기가 정말 쉬울 거예요. 이것 때문에 판교, 분당, IT 쪽 있는 분들이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판교, 동탄, 수원 이런 쪽에 이제 결혼하신 대기업, IT, 공대생 남자분들 중에서 결국은 퐁퐁남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더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어려운 순간이 되면 언제든지 그쪽으로 돌아가서 돈을 다시 벌고자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믿고 만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